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연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전 연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얘기 깊이 계신 분들은 연끌 하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 제가 고비다.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이 진짜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내년에 가장 빡신 분들, 가장 난이도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모든 걸 갖다 바칩니다. 아파트에 있는 걸 다 끌어받쳐가지고 여기 인생은 저당 잡히신 분들. 소위 말하는 아파트 연구적 분들이 내년에 진짜 고비입니다. 진짜 고비예요. 내년이. 아파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주담대 신용대출에다가 사채까지 끌었습니다. 내년이 정말 고비예요. 내년이. 이건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서울이. 그래서 아마 지금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보통 수도권 서울이 아파트 들어갔을 때 한 4억은 대출 받았을 겁니다. 더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뭐 이제 신도시 같은데 이제 연끌 쪽이 많거든요. 신도시에 뭐 동탄 그리고 뭐 광교,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검단 저기 청라, 네. 이런 곳이 많은데 서울도 많이 위험해. 서울은 더 위험해.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듣다 놀랬던 게 마영성 강남에도 이 연끌족이 많아요. 근데 거기엔 스케일이 더 커. 10억이 넘어요. 대출이. 와, 대출 10억인데 지금 금리 그럼 얼마 내야 돼 이거. 네, 강남도 연끌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도 여유가 있어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어떻게든 여기 입학시키려고 연끌회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강남은 기본 단가가 엄청 크잖아요. 예. 네. 웬만큼 돈 벌어도 힘들걸요. 근데 거기도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대출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예. 네. 10억 플러스 알파로. 네,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수도권 신도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울도 찾아보면 많을 거야.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내년에 진짜 빡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일단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지금 금리 많이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금리 올라갈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버티기 힘들잖아요. 예. 네. 사실 뭐 예적금하는 입장에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하면 희비가 엇갈려요. 이게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 현금 이제 은행에다 이제 통장 만드시고 이제 예적금 넣는 분들은 좋아하고요. 반대로 연끌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돈은 뻔하잖아요. 네, 버는 돈은 뻔한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거. 예. 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거 말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많이 올랐죠.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금리 인상도 크지만
2번 핵심이야. 거품처럼 여겼던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직 하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정상이에요. 왜냐, 그 전에 집값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싼 돈을 대출을 받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데가 저기 인천 송도예요. 인천 송도는 거의 반값이야. 네, 반값이에요. 제가 한번 몇 개 찾아봤는데 비쌀 때 최고점 찍었을 때 14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7억대까지 내려왔어요. 네. 네, 7억대까지 내려왔어. 7억대. 뭐 10억 하던 거는 지금 5억대.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네이버에 부동산 저 인천 같은 데 송도나 아니면 저기 청라 같은 데 이제 부동산 검색해 보시면 매매가 엄청 많아요. 팔고 날려온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안 팔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좆됐다 생각해서 나오려는 것 같은데 안 팔려요. 그리고 버티자는 입장이 많은데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거야. 지금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이게 동탄도 유명하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팔고 나가려고 하니까 헐값 주고 팔고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 그리고 존버하려고 하니까 또 존버도 쉽지가 않아요. 왜 존버는 또 쉽지가 않은지 얘기할게요. 집값이 지금 굉장히 떡락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유독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 수도권 집값이 워낙에 비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을 통해서 들어간 지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지방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수도권만 떨어집니까? 지방도 떨어지죠. 맞습니다. 지방도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 그동안 얼마나 거품이 어디가 더 심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올랐을까? 그 얼마만큼 오른 이제 금액대로 얼마만큼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영구적인 비중이 지방이 많을까? 수도권이 많을까? 수도권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말도 안 되게 많죠. 그래서 이 거품처럼 여기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정상화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동안 집값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 그냥 건물 하나 그냥 집이 전부잖아. 그 집 하나를 평생 돈 모아서 못 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아파트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파트 간다고 뭐 인생이 뭐 그렇게 달라집니까? 안 그래요? 근데 평생 벌어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실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실거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 얼마 그 사람들은 뭐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소득권에 절대 따서 실거주가 아니에요. 여기에 평생 살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살다가 좀 오르면 팔고 차이점 얻어가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다 그런 마인드죠. 기존에 말이 안 됐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기존에 영끌족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영끌에가 지금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했죠. 무시나 면박을 했잖아. 니들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어때 부럽지? 우리 집값 1억씩 2억씩 이렇게 오르잖아. 너희들은 1억 2억 모으려면 한 10년 동안 저축 돈 안 쓰고 이제 안 입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적금 넣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적금 이자도 안 넣고 어떡하냐? 약간 강 건너 불경하듯이 봤잖아요. 지금 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진짜 맥시멈이야. 이게 가장 버티기인데 2번도 그렇지만 3번이에요. 은행에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줬는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예, 원금 회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큽니다. 원금 회수가 들어올 수 있고, 원금 회수가 들어올 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뭐냐?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주담대가 그냥 은행에서 그냥 연끌하겠다고 그냥 퍼준 게 아니라 이 집이 그래 가치가 있으니까 퍼준 거예요. 은행에서도. 은행에 있는 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냥 개나 소나 다 해주는지 아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지금 일단 시세가 높고 앞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떨어지잖아요. 은행에서도 이거 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돈 못 받겠네? 우리가 준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 사람들. 우리가 먼저 이 돈을 먼저 손치워가지고 가져와야겠네? 더 떨어지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연끌에 산 그 집값의 가격을 보고 이제 은행에서도 주담대 줬잖아요. 담보대출. 그런데 이제 그 담보를 가지고 있는 담보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은행에서도 이거 마냥 기다려줄까요? 은행에서도 그냥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는 담보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뭐 차분히 그 은행 이자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다릴까요? 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빌려갈 때 아유 고객님 하지만 돈 가져올 때는 은행도 있잖아. 야, 내놔. 없으면 팔아. 팔든 뭐라든 메꾸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빌려줄 때는 아유 고객님이라 하지만. 우리가 빌려왔던 돈 다 주세요. 어차피 계속 담보 떨어지는데 저희도 이거 그냥 눈 놓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빌려갔던 돈. 근데 못 주잖아요. 그럼 못 주게 될까?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은행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과연 경매에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돈 못 받습니다. 경매까지 가면. 시중가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질걸요, 아마? 왜냐, 경매를 통해 살려는 분들은 비싸게 주고 살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매물이 상당해가지고, 뭐 이거,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막 투자하거나 뭐 올라갈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경매 매물도 쏟아질 텐데, 고를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싸게 사겠죠. 경매를 통해 나오는 분들은 뻔합니다. 시중가 비싸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무조건 싸게 사겠죠. 싸게 살려고 거기 다 모여있죠. 훨씬 더 싸게. 아니, 부동산에서 거래가 없는데 경매에서는 또 이거 시세 올리면 집어가는 사람도 있겠냐고. 경매까지 가면 진짜 헐값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걸 감당하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좀 리스크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 2, 3번. 1, 2, 3번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년에 과연 은행이 이 주담대를 한 저런 연끌 정도를 그냥 봐줄까? 이해해줄까? 아니면 액션을 취할까?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은행에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거리가 없고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도 이제 입장을 달리해야겠죠. 스탠스를 다시 취하겠죠. 그러면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끌하신 분들은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죠. 정말 대비를 잘해야 돼. 예. 올해 무사히 넘겼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에서 배수의질이 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2년 전에 이 얘기했다 욕 엄청 먹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그때
욕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부동산 얘기를 안 했어. 자, 여기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찍은 게 있는데 제가 2022년 7월 달에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름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걸 했다가 제가 영끌족들한테 엄청 뚝 까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요 영상이거든요. 요즘엔 제가 조회율이 잘 나와요. 근데 80%밖에 안 나왔네. 예. 이게 2020년 7월 12일에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불패시나 머지않아 깨진다. 불나는 거죠. 이거 하니까 갑자기 영끌족들이 어떻게 알고 빡 돌아가지고 저한테 그때 넌 집 없으니까 평생 은행에 예적금이라고 살아라. 예, 그때 그랬어요. 딱 지금 보면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잖아. 나도 신기한 게 나도 이렇게 갈 거라 딱 맞아 떨어질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 이 부동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 나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은 부동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이게.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못쓸 짓을 했나?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뭐 이렇게 뭔가 약간 광신도 같은 분한테 까이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투자만 내용 똑같아. 지금 얘기한 건 거의 똑같아요. 그때도. 어? 그때도 있잖아요. 집에 너무 많은 걸 베팅하지 마라. 집 가지고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말이 되고, 그리고 집이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터냐. 이게 뭐 도박이라 다른 게 뭐가 있냐 있다가 그때도 너는 그래 평생 은행에다 그냥 예적금만 붓고 살아라. 평생 은행에 노예처럼 살아라 그래. 너 같은 애 그냥 뭐 아파트 먼 산 바라보고 살아. 너는 나중에 배 안 아플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그때 완전 좀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 지금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개인적으로. 네, 그분들. 아무튼 어, 잘 이겨내야겠죠. 자기들이 벌린 거니까. 자기들이 벌린 거면 어떻게 수습해야죠. 해결해야죠. 음. 어떻게든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